개학을 앞두고 충남교육청이 완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도 폐지됩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자리가 2년이 다 되도록 공석입니다. 대외 협력 등 업무 위축이 우려되고 있지만 올해도 아직까지 모집 공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채 구조됐던 독수리 한 마리가 치료를 받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힘찬 날개짓을 하며 다시 비상한 독수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충남교육청이 완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도 폐지됩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부터는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학교 방역 지침을 포함한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는데 다만 통학 차량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등교 시 발열 검사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가진단 앱도 유증상자나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방역 체계는 완화하지만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공간은 매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일상적인 공간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책상, 손잡이 등 다빈도 접촉 부위는 1일 1회 이상 소독도 빈틈없이 진행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엔 기존대로 일주일의 격리 기간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다시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됐던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간 37일, 중고등학교 15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 밖에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초등학교 생존 수영도 외부 시설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은 교과 과정과 연계해 소규모로 추진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자리가 2년이 다 되도록 비어 있습니다. 대외 협력 등 업무 위축이 우려되고 있지만 올해도 아직까지 모집 공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연계 발굴하고 봉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공석이 된 지 벌써 21개월째. 자원봉사센터장 공고 역시 지난 2021년 8월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공석이 되면서 대외 협력은 물론 봉사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그동안 적격자를 찾기 어려웠다며 현재 조례상 60세이던 정년 규정을 삭제하는 등 모집을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올해 구체적인 모집 공고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민선 8기 집행부가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해 씨는 센터장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여전히 모집에는 느긋한 반응을 보이면서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소입니다. 세종시의 한 농경지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채 구조됐던 독수리 한 마리가 치료를 받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힘찬 날개짓을 하며 다시 비상한 독수리의 모습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독수리 한 마리가 문이 열리자 힘찬 날개짓을 하며 쏜살같이 논 위를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길이 2m에 이르는 긴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모습은 독수리가 왜 하늘의 제왕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전동면의 한 농경지에서 세종 야생동물 구조단에 의해 구조된 독수리입니다. 당시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24일 만에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수리가 자주 겪게 되는 조난 원인이나 구조되어서 임상적인 증상을 살펴봤을 때 농약 중독에 의한 2차 사고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약 중독이 다 치료가 된 다음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운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돼 치료를 마친 동물은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구조된 지역에 다시 방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종시에서 독수리가 구조된 건 지난 2020년 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의 경우 희귀종을 포함해 약 300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치료 후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농가를 좀 홍보를 해서 이제 농약 중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농약에 중독된 독수리처럼 쓰러져 있거나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세종시청이나 야생동물 구조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종형 기회발전 특구 조성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테스트베드와 같은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안 산업을 육성해 기업 유치와 인재 발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시는 시청에서 열린 기회발전 특구 현장 토론회에서 현재 수립 중인 계획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전체 보급 규모는 1,191대로 전년 대비 187대 확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비를 늘려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전기차 한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801대, 하반기에 잔여 39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도 올해 100억 원을 들여 전기 승용차 330대와 전기 화물차 170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 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화물차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승용차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받습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지역 출신 역사인물의 이름을 딴 두 곳의 과학관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시물 교체와 시설 개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과학관이 아니라 유물 전시관 아니냐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홍대용 과학관입니다. 개관한 지 8년이 넘도록 전시물 교체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관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산 장영실 과학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개관 11년 만에 처음으로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지만 바뀐 건 극히 일부입니다. 과학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철진한 전시물이 즐비하고 고장이 난 체험시설엔 수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싶은데 한 명은 고장나서 못하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답답하고 그냥 안 하게 되고 그냥. 두 과학관의 공통점은 모두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엔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지자체들은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전시물 교체 등 시설 투자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더욱이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엔 BTL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의 맹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적으로 BTL 사업을 피치 못해 할 수는 있으나 그 후에 그 안에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라든지 자료라든지 원하는 서비스에는 그때그때 반응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가지고 시민들의 요구를 좀 만족시켜줬으면. 지역의 관광자원인 과학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예산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행복주택 26가구가 오는 28일부터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미계약과 해지 세대로 공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21가구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5가구입니다. 계약은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체결하게 되며 입주 예상일은 6월입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현장에서 가능하며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안내는 충남 꿈비채 누리집이나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청년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이 사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기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혔고 공무원 등의 특정 직업이 제외됐던 것도 없앴습니다. 또 적어도 6개월은 살아야 신청할 수 있던 거주 조건도 폐지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다음 달 말에 대상자를 발표하며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닷새 동안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대학 정원산업과정에 참여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개설 과목은 정원 토양관리와 정원 재료의 이해 등이며 모집 인원은 25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정원산업에 관심 있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은 다음 달 말에 시작해 7월 말까지 매주 한 번씩 총 18차례에 걸쳐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 학술대회를 엽니다. 학술대회는 한국 축구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학계와 체육계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 보내드렸는데 잘 받아보셨죠?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을 담아왔습니다. 훈훈한 이야기로 지금 바로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장면 좋아하시죠? 온 국민이 좋아하는 대표 국민 음식인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좋아하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를 나눔을 통해 다 같이 또 여럿이 함께 먹는다면 그 분위기가 어떨지 눈에 선한데요. 천안시 성정 1동에 있는 중화요리 18선 객잔에서는 오늘은 자장면 먹는 날을 운영했네요. 함께 맛있는 자장면을 먹는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지역 아동센터의 꿈나무들입니다. 홍정혜 대표는 지난 여름에 자장면과 탕수육을 맛있게 먹던 아동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번에도 2차례에 걸쳐 자장면 데이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평소 외식 기회가 많지 않은 꿈나무들에게 든든한 한 끼 못지않게 든든한 사랑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냠냠냠 맛있게 먹은 것 같아 든든합니다. 홍정혜 대표님, 겨울방학을 맞아 맛있는 추억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엔 아산으로 떠납니다. 슝! 여기는 온양 사동입니다. 인심 좋고 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훈훈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어때요? 취재기자 리포트 느낌이 좀 나시나요? 이곳의 주민들은 서로 돕고 이웃처럼 가깝게 지내며 굳은 일도 함께 하기로 소문난 멋진 온양 사동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임성근 진갈비 김효선 대표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펼치기로 했네요. 평소 온양 사동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무척 기쁘다는 소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뜨끈뜨끈한 갈비탕도 함께 나누고
가을엔 김장 담그기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 많은 온양사동 최고! 최고! 사랑의 천사는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천사들입니다. 작은 배려와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모든 것을 실천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천사가 아닐까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중요한 건 실천인데 마음같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천안시 목천읍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며 조금씩 모은 동전 23만 9,800원과 쌀을 기증하셨네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천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실천이 누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기부천사님, 진정 당신이 천사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웃들의 활기찬 모습을 전합니다. 천안시 부성일동이 한궁대회를 열었네요. 한궁이 무엇이냐고요? 네, 남녀 누구나 쉽게 양궁의 표적처럼 동그란 표적에 화살이 아닌 핀을 던져서 점수를 내는 경기인데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부성일동 26개 경로당 회원들이 참가하셨으니 시끌벅적 하하호호 정말 즐거우셨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서로 만나지 못하셨을 어르신들이 회포도 푸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만드셔서 건강하시고 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작은 소식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을 거듭해온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 하반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건설된 아산 충무교입니다. 홍수위 부족은 물론 시설 노후화와 병목 현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면서 지난 2020년 실시 설계 용역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설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재가설 사업은 충무교차로와 석정교차로 간 940m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4년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 등 일부 절차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 대전국토관리청은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한 상황.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90억 원으로 오는 2026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이나 자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완공 시점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충무교 재가설 사업. 드디어 공사 계약 단계에 이르면서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에도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발급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지만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접수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 사진 2장,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독립기념관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명예-독립운동가 1,919명을 모집합니다. 명예-독립운동가는 오는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참여하며
수기 태극기와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접수는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 지침 완화로 학생들이 앞으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